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서민들이 팍팍해진 이유가 장사 안되고 취업이 안돼서도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 넘치는 빚을 져서 못 갚는 자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봅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점점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죠. 사실 서민들이 안 팍팍한 적이 없어요. 항상 팍팍했어. 근데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죠. 어떻게 서민들은 이 삶이 나아지지가 않을까? 그냥 우리나라가 문제 밤늦은 있어가지고. 시간에 수고 많아요. 붕어님 화이팅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서민들은 항상 힘들잖아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고. 근데 저는 항상 서민들이 문제가 많다 생각하거든요. 서민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자본이 늘어나지 않고 힘들게 산다는 건 나한테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시기든 간에. 물론 여러가지 문제도 있겠죠.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고,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인생을 똑바로 살지 못했으니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자각한다거나 분석을 하는 적이 없어요. 해본 적도 없고 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네. 팍팍해진다는 게 뭘까? 가면 갈수록 돈 모으기 힘들고 버티기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삶이 나아지긴커녕 자꾸 이제 뒷서거니 하는 겁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본이 뭔가 쌓이고 나아지는 게 아니라 안 좋아진다는 건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뭘 잘못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았길래 자본이 늘어나긴커녕 줄어드는지, 왜 생활 형편이 안 나아지는지, 이걸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분석할 생각은 안 하죠. 그냥 항상 대한민국이 문제다, 가진 사람이 문제다, 항상 이딴 식의 핑계를 대잖아. 그러니까 더 팍팍한 거야 이게. 장사가 안 되고 취업이 안 돼서 뭐 이런 것도 있죠. 취업이 안 된다기보다는 자꾸 좋은데 눈 높은 데 취업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개인적으로 한심한 그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한심한 대답? 왜 그 장기간 동안 이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양질 일자리가 없다. 이 메타인지 못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왠지 아십니까? 양질 일자리가 뭐예요? 좋은 일자리죠. 보통 양질 일자리는 대기업 일자리 아니야? 대기업 생산직은 대기업 사무직이잖아. 근데 본인들이 양질이 아닌데 왜 양질 일자리를 따지고 그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든 간에, 어떤 자본주의 나라든 간에 양질의 일자리를 거머쥐는 사람들은 양질의 일꾼들 아닌가? 양질의 엘리트도 아니에요? 요즘에 엘리트 분들도 양질의 일자리 못 들어가는 마당인데 어떻게 자신들이 뭐 제대로 일한 적도 없고 지금 뭐 경제활동도 안 하는데 양질의 일자리 바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 간에 양질의 일자리는 소수고요. 그 소수의 일자리를 거머쥐는 사람들은 양질의 일꾼들이에요. 양질 엘리트분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름 안 들면 알만한 그런 유명한 대학교 출신이거나 아니면 그냥 고스펙을 가진 사람이거나. 요즘 영문에 나와도 양질 일자리 못 가진 사람도 많아요. 그분들도 열심히 살고 계속 이제 일하려고 하는데, 맞잖아. 내가 지금 일도 안 하는데 뭐 제대로 밥벌이 하는 것도 아닌데 양질 일자리 딸린 거 아직 멀었다 생각합니다. 난 대한민국이. 이런 말 하면 아, 붕어 형 꼰대네. 가뜩이나 놀고 있는 사람 힘들어 죽겠는데 뭘 아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놀고 있는 분들 힘들겠죠. 심적으로 힘들겠지.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몸 편하잖아 이게. 앞으로 잘 들으세요. 양질 일자리 따져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놈의 양질 일자리 없다고 자꾸 징징대면요, 진짜 아무것도 못해. 이제 능력 안 되는 사람한테 그런 좋은 일자리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앞으로 좋은 일자리 경쟁은 점점 치열해질 거고, 내가 이렇다 어떤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좋은 일자리 절대 가지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좋지 않은 일자리라도 해야 돼. 좋지 않은 일자리라도. 앞으로 중소기업도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아무나. 여기 보니까 좀 철탑선님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아니 중소기업 누가 일합니까? 뭐 월급도 적고 복지도 안 좋은데. 아니 월급 적고 복지 안 좋아도 본인들이 좀 할 게 없으면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 여러분. 아니 아무것도 안 한 거면 낫지 않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구석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유튜브 쇼츠 보는 거 낫잖아 이게. 맞잖아요. 뭐 유튜브 쇼츠 보면 뭐 돈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이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약간 본인 자각을 못해. 메탄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니까? 일단 서민들이 팍팍해진 이유가 일을 안 해, 일을. 노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여러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놀 것 같아? 아니면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놀 것 같아요? 여러분, 장기 백수분들 보면 대부분 집안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많다니까요. 마왕님 그렇죠. 주변에 왜 나이 먹고 일 안 하는 사람, 돈 없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보면 집안 형편 안 좋죠. 안 좋다니까. 그러니까 집안 형편이 안 좋으면 내가 기댈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 맞잖아요. 내가 아까니 못하면 끝이라는 얘기잖아요. 일을 해야 되거든. 근데 더 일을 안 해요. 더 쉬고 싶어 해. 이게 문제 있는 거야 이게. 그리고 애초에 능력이 안 되면 대출 같은 거 받으면 안 돼. 대출 같은 거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애초에 자기가 대출 갚을 만한 깜냥이 안 되는데 대출 많이 받았어. 뭐 마통이나 뭐 카드론 같은 거. 그러니까 팍팍해지는 거 아니야. 갚을 능력도 안 되는데 벌이도 안 좋은데 일단 대출 받고 보자 이런 마인드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갚으려고 하니까 버겁죠 이게. 그러니까 서민들의 삶이 팍팍한 데는 그만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국가가 문제다, 뭐 부자들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본인들이 과연 똑바로 살았는지 한번 냉정하게 얘기해보세요. 냉정하게. 솔직히 똑바로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서민들이 가뜩이나 돈도 많이 못 버는데 허영에 빠진 사람도 많이 있고 사치에 빠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일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내가 가진 거라도 없으면 일하도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가진 거라도 없으면 부모님한테 뭔가 물려받을 거라도 없으면 버는 돈이라도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게 서민들의 살 길이야. 근데 이 서민들의 살 길을 까먹고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팍팍한 겁니다. 가면 갈수록 팍팍할 겁니다. 앞으로. 서민들이 왜 우리 삶이 뭔가 팍팍하고 안 나아질까? 이 원인 분석 안 하고 뭔가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점점 더 팍팍해지고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에 쪄들어서 작년에 수입차 할부했습니다. 이후에 붕어 형님 유튜브 보고 엄청 후회했어요. 이런 소모품에 몇천씩 쓰다니. 그래도 각성해서 있는대로 중도 상환해서 드디어 지난주에 대출 전부 상환했습니다. 빚만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네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좀 능력 있는 사람이네요. 대출금 상환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차를 판 건 아니네요. 수입차를 계속 몰고 있다는 얘기인데 뭐 수입차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따져봐야죠. 내가 수입차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가.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수입차가 필요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평범한 직장인이 수입차 모는 것 자체가 약간 정신이 나간 거죠. 일반 서민이 별로 대단한 직장도 아닌데 독삼사 모는 것 자체가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아니 전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일반 평범한 직장인이 고급 세단 끄는 나라가 있습니까? 옆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옆나라 일본 가보면 경차 천국이거든요. 경차 세단이 없어요. 세단이 왜 없는지 아십니까? 세단을 싫어해서 없는 게 아니라 세단을 몰고 싶지만 일단은 일본 같은 게 차고지 지명제를 해가지고 집안에 차고지 사이즈가 중형차가 못 들어가면 못 사요. 이게 돈이 많아도 못 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본 사람들도 서민들은 돈을 많이 못 벌어. 일본도 중소기업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짜요. 이게 임금이 더 짜다 보니까 정말 차가 필요하지 않은 이상은 차를 안 사고 자전거 못 타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이제 대중교통이에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이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벌이에 좋은 차를 못 사니까 이제 딱 몰 수 있는 정도의 차만 사는 거야. 여러분 일본 차 보시면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진짜 깡통이에요. 깡통. 우리나라는 깡통도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 차 보면 예. 엄청 싸요. 왜 싸겠어? 옵션을 다 빼버리니까. 인테리어 같은 거 투자 안 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 일본 현지에서 나온 차를 한국 사람한테 보면 야 이런 차 누가 봤냐? 야 이거 옛날식 인테리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 그만큼 우리나라가 보면 차값이 많이 비싼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일본도 그 렉서스나 이제 인피니티 같은 이제 고급 브랜드가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차를 사고 안 사고는 자유인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내가 지금 이런 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이 차를 몬다고 해서 인생이 뭐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 차를 모는 동안 할부로 사게 되면 차값도 상당 부분 돈이 나가게 되고, 이 돈이 나갔을 경우 나 그만큼 돈을 모으지 못하는데 그래도 상관없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뭐 차 한 대 뽑는다고 인생 달라지는 거 없어요.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보통 남자 중에 좀 자존감 낮은 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자존감 낮은 분들이 좋은 차를 보면 뭔가 여자가 꼬이지 않을까, 좋은 차를 보면 사람들이 나를 좀 축켜 세우지 않을까, 그런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그 자동차 세단 안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분은 그래도 좀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중도상환 했네요. 중도상환. 중도상환 했다는 얘기는 통장에 있는 거 다 털어서 넣었다는 얘기죠. 이분은 수입차를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어.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의 허영이 찌들면요, 아무 미래가 없습니다. 여자분들 허영에 빠지시면 안 돼. 가진 거 없는 사람들. 가지고 없는 사람일수록 허영은 멀리 해야 됩니다. 허영은 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